안녕하세요. 네 번째 시간이네. 네 번째는 이제 파이프의 용접 결함 및 이제 기타 소재 표면 불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거거든요. 그 전에 일단 조관 파이프 롤의 동영상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제 앞쪽에 보면 이게 이제 브레이크 다운 1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1번이고, 여기 보시면 브레이크 다운이 2번에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스캘프가 좀 더 넓게 들어갔죠. 근데 브레이크다운 1번에서부터 제품을 잘못 진입을 시키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벌어져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더 넓어졌죠. 오른쪽이 완전히 넓어졌죠. 이걸 잡으려고 이제 2번 아이들러 롤에서 잡았는데 3번도 역시 오른쪽이 더 넓죠. 밑에 스캘프가. 그리고 3번 아이들 이렇게 좀 갈수록 오른쪽이 넓어져 가지고 결국은 파이프가 오른쪽으로 치우치죠. 이렇게 되면 용접선이 오른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다운 1번에서부터 잘 잡아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파이프의 용접 결함 및 기타 소재 표면 불량 쪽으로 나와서 이게 지금 발생 원인이 최근에 이제 발생한 건데요. 무슨 일로 발생을 했냐면 거래 업체에서 용접 부분에 거래 업체에서 인발을 했는데 이게 리클라이너예요. 리클라이너 의자 시트에 똑딱이라고 하죠. 시트를 젖히면 똑똑똑똑 하면서 젖혀주는 거거든요. 리클라이너는 삼각형이고 이 안에 보면 내면 비드 패선이 튀어나왔죠. 내면 비드 패선. 그래서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파이프 안쪽에 어, 용접 개제물이 떨어졌죠. 이게 일반 손으로 이렇게 한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고 2차 가공이나 3차 뭐 인발 가공을 하게 되면 안쪽이 축소가 돼요. 축소가 되면서 이 부분이 떨어지는 거죠.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전체 파이프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내면 비드 패선이 많이 나와 있죠. 이게 지금 내면 비드 패선이 되기 전에 이제 용접 개제물이 붙어 있는 경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내면 안쪽에 내면 비드 부분이 이제 사각형으로 형성이 됐고, 이건 이제 정상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메탈 프로를 이런 식으로 용접동이라고 하지만 내면 개제물, 용접 개제물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고, 메탈 프로를 찍어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외부 압력에 의해서 비드 개점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벌어져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달려 있는 이 사진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방향이 이제 기본적으로 메탈 프로는 O와 열이 맞아야 하는데 지금 보면 각도가 일어섰죠. 이렇게 각도 일어섰죠. 전체적인 방향은 전체적인 방향은 이거 그 음, 전체적인 방향은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브레이크다운 1번 자리거든요. 여기가 브레이크다운 1번 자리를 못 눌렀어요. 그리고 1번 자리를 못 누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정도가 2번 자리인데 2번 자리만 누르고 1번 자리를 못 누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힘의 균형에서 이게 끝에가 꺾이는 거예요. 안쪽이 열렸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용접 개제물이 이런 식으로 달려 있다가 힘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물론 용접은 됐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본딩 라인이 일단 살아 있거든요. 용접은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용접 개제물이 떨어지고 이 하부가 좀 약하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졌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리고 아까는 설명드렸고, 이런 경우는 용접부가 지금 보시면 설명을 드리니까 용접부가 이런 식으로 터졌죠. 여기도 터졌고, 이건 19파이고요. 이거는 25.4나 25.4, 이건 25.4, 외경이 이건 32.0. 이제 그 같은 증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접부가 아주 깨끗하게 터졌죠. 이렇게 지금 이 작업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파이프를 이런 식으로 이게 보면 이제 그 각도가 일단 여기 90도, 근데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거의 완전히 거의 100% 이상 힘을 주고 확관도 하고 그리고 편평도 하고 압착도 하고 상당히 가혹한 조건이죠. 가혹한 조건. 그래도 용접부는 터지면 안 되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이게 미세하게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죠. 위에도 보시면 이게 미세하게 갈라져 있어요. 옆에 사진을 보면 본딩부가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죠. 본딩부가 이런 건 좀 불안합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메탈 프로 사진처럼 좀 더 가운데 본딩부가 나올 수 있게끔 브레이크다운 1번이나 2번을 조정해서 본딩부가 나오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본딩부가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메탈 프로 형성이 안 되면 여기 동그라미 친 것처럼 용접 개제물이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일단 검게 나와요. 검게 나오는 거 뭐냐면 그 철이 1538도에서 녹는데 철이 녹는 점에 가까울수록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철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빨갛게 달궈졌다가 나중에는 약간 노란색에다가 마지막에는 하얀색까지 이게 밝아집니다. 근데 왜 검은색이 나오냐면 완전히 용융이 되지 않고 이 철을 태우는 거예요. 엣지면이. 그 다음에 시커멓게 타다 보니까 태우기만 하지 녹는 거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옆에 보면 이런 식으로 푸른색이 나오죠. 이 푸른색이 나오는 거는 녹는 점 1538도에 하얀색까지 가까이 가면 녹아 내려버리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녹는 점이 가까울수록 파란색을 일단 띄고 그러면서 좀 더 밝은 노란색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노란색 같은 경우는 한 1200도, 1300도 정도 되고 이 파란색까지 가려면 한 1110도, 1120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한 이 정도 1100도 이상 올려줘야 이 파란색이 나오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전의 시간처럼 고주파 유도 가열 원리에 의해서 엣지부가 녹아내려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이렇게 그 표면에 본딩부 이 사진에 보면
이런 식으로 본딩부가 이런 식으로 본딩부가 형성이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메탈 프로가 이렇게 정확히, 그리고 중심이 가운데 있어야 하고, 위와 아래의 힘이 균형을 이루어야 가운데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엣지부가 형성이 되면 이렇게 푸르게 녹아내리죠. 이 밑에 사진처럼 이렇게 푸르게. 그래서 왼쪽에 메탈 프로가 이 형성이 잘 안 된 거를, 갈라진 이거를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한 겁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본딩부가 나오게 개선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용접이 이렇게 잘 됐죠. 이건 이제 개선한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같은 경우인데, 이건 참, 사진 보시면 갈라졌죠. 이게 가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라졌죠. 그리고 이거 같은 거는 한쪽은 파고 들어갔고 한쪽 올라섰죠. 이런 경우는 일단 파이프가 이런 식으로 된 거죠. 크게 말하면. 그리고 여기 부분은 정확히 말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A자죠, A자. 그리고 힘이 위로 형성이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안쪽이 취약하겠죠. 그래서 힘을 이쪽으로 하면 안쪽이 터지죠. 그래서 이것도 용접부를 좀 개선을 해가지고 여기 푸른빛깔 나오게끔 조정을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처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크랙으로 연결이 됩니다. 크랙으로 깨끗하게 갈라졌죠. 아주 바깥쪽이 깨끗하게 갈라졌죠. 바깥쪽이, 안쪽이 약간 붙어있다가 뜯어져 버린 거고요. 보면 이렇게 안쪽이 스카핑도 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경우보다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정상으로 했을 경우는 이제 이렇게 푸른빛깔이 나오게끔 조정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개선을 한 경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관련 업체 용접부 터진 걸로,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헤드레스트 목 뒷받침의 안쪽에 들어가는 스프링입니다. 머리 목 받침을 보면 이제 앞으로 젖혔다 뒤로는 젖혀지지 앞으로 젖혀지죠. 어떻게 목의 안전을 위해서 뒤에서 잡아주는 스프링 그거거든요. 스프링 아세이거든요. 2번 같은 경우는 제조 회사에서 압착을 해본 거고요. 1번은 고객사에서 압착을 해본 거예요. 근데 둘 다 안쪽이 꺼졌죠.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안쪽이 터졌죠. 이런 식으로 보니까 안쪽이 터졌어요. 또 두 번째 샘플은 더 많이 터졌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안쪽이 터지겠죠. 그래서 메탈 프로는 위아래 좌우 수평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브레이크다운 1번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 보면 1번 자리가 제대로 눌리지 않았을 경우, 여기 보면 롤에 보면 1, 2, 3, 4 이게 방향성이에요. 끝부분부터 안쪽으로 눌러가죠. 그리고 이제 엣지부에서 스카핑을 좀 하긴 하지만, 보통은 핀 패스 나이프 또는 핀 패스 1, 2, 3, 크기는 뭐 4번까지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핀 패스 롤에서 일단 스카핑은 가장 많이 하고, 스카핑은 면처리입니다. 면 엣지면을 고루고루 엣지면에 슬리트 가면 버가 발생해 있거든요. 잔존에 있는 벌을 최소로 하는 게 스카핑이라고 보시면 돼요. 면처리. 일단 아이들에서 기본적으로 스카핑도 해주고 중익이라는 역할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핀 패스거든요. 핀 패스 1번부터 바깥쪽 연마량이 좀 많긴 한데, 이런 식으로 바깥쪽, 이건 이제 약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확인한 건데, 바깥쪽 연마량이 좀 많은 경우, 또 안쪽이 안쪽으로 좀 치우치게 됩니다. 이렇게 안쪽이 눌려가지고, 그러다 보면 안쪽이 좀 하향으로 되고 바깥쪽이 좀 벌어지게 되겠죠. 업셋량 증가로 좀 늘어지게 되고요. 스킬룰이 이제 그 용접놀입니다. 업셋놀이고 또 뭐 가압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자꾸 벌어지고, 어떻게 가운데 벌어지면 용접이 냉접으로 연결이 되겠죠. 힘이 뭐 상하로 전달이 돼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 이게 뭐 비드를 따도 결국에는 가운데가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브레이크다운 1번부터 수평을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동그랗게 말아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위에 사진처럼 이런 식으로, 이건 A자라고 하거든요. 하늘 위로 치우쳐 있잖아요. 원형 자체가. 그럼 아래쪽은 당연히 약하겠죠. 그죠? 차라리 이렇게 둥그렇게 하고 하는 게 낫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가운데가 벌어진 이유는 어거지로 누른 거예요. 스퀴롤 앞선으로 해서 어거지로. 이걸 조정하지 않고 그냥 가면 어거지로 이렇게 누르면 가운데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도 1번부터 좀 더 수평을 A자가 아닌 동그랗게 말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하드 스팟이라는 기포성 결함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스캘프 상태에서 완전히 곰보처럼 나왔죠. 이제 보시면 떨어졌어요. 그리고 벌어졌어요. 떨어지고 벌어지고. 이건 지금 벌어진 케이스입니다. 구멍이 뽕뽕 뚫렸죠. 여기도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벌어졌죠. 여기도 벌어지고. 이게 사용이 이제 불가한 거죠. 이런 경우는. 이게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고객사 중 보면 대부분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요. 이게 보면 이런 부분들, 이 용광로라는 게 있어요. 용광로, 이게 크게 그리면 용광로. 이게 보통 한 차지에 보통 크게 2,000톤에서 5,000톤이고, 그리고 또 소로도 하면 700톤 정도 됩니다. 물론 더 적게도 하겠죠. 뭐 용광로 이 안쪽에는 이제 용광 쇳물을 부으면 여기 토피도가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예. 일단 쇳물을 녹게 하니까. 여기 보면 내화벽돌이 이렇게 쌓이게 돼요. 내화벽돌이 안에 이렇게 쌓여요. 왜 내화벽돌을 하냐면, 내화벽돌을 쌓아야 이 용광로의 로가 다 스틸이잖아요. 로를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에 몰드 파우더 이렇게 탑니다. 몰드 파우더. 이거는 뭐냐면 어떤 그 내화벽돌이 바로 녹아내리지 않게끔 코팅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코팅 역할. 이 몰드 파우더의 성분이 마그네슘, 그리고 내화벽돌 성분이 나트륨이 많이 함유가 돼 있죠. 그럼 여기 보면 이거를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센 분석이라도 해보면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 로드가 뭐가 문제냐면, 여기가 이 로드가 뭐가 문제냐면, 일단은 이게 지금 그 용광로에서 나오는 샘물의 첫 단이 아니고 이 마지막 로드. 그러니까 샘물이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다가 이 마지막 잔챙이들 있겠죠, 속된 말로. 그럼 여기 다 옆에 다 긁어져서 나온 잔존물, 그게 이제 마지막 로드가 되겠죠. 보통 이런 경우는 거의 마지막 로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로또, 왜냐면 이게 그
게재물 이런 게 많이 혼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콘크리트를 보면 어떤 시멘트를 갖다 콘크리트 하면 첫 스타트는 좋은데 자갈이 많거나 그러면 벌어지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 로트다 보니까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겠죠. 음. 이거는 이제 기포성 결합입니다. 기포성 결합 소재. 이 참 이건 복잡한데 이게 보면 기포성 결합이 뭐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제 용광로에서 주연물을 붓고 잔존물이 나오는 경우지만 보통은 우리가 슬래그라고 하죠. 슬래그. 우리가 이제 이제 이거 여기서 나오는 이거는 이제 슬래그라고 하고 이런 거는 이거는 슬라브죠. 슬라브. 또 그냥 빌렛도 있죠. 빌렛은 이런 식으로 사각형. 이 빌렛은 이제 선재, 철사, 그리고 철근 그런 용도로 하게 되고 선재는 뭐 저 포항에 선재 생산하는 업체가 좀 크게 있죠. 그리고 이 슬라브는 그 후판 또는 코일은 파이프용이죠. 파이프용. 이게 이제 왜냐면 이제 그 일단은 우리가 지금 코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후판이나 코일 이런 부분에 보면 우리가 그 쇳물이 녹여보면 이게 안에 기체가 있어요. 기체층이 다 못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기체층을 아변을 하죠. 아변을 하는데 아변할 때 이 기체층이 그 열을 가하면서 아변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조아변이 있고 RH 그리고 뒤에 사상아변이 있어요. 조아변은 먼저 아변 한번 해주고 사상아변은 4단이나 5단을 해서 단수에 맞춰서 두께별로 내려주면서 아변을 하는 거거든요. 사상아변은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는데 기체층이 다 못 빠져나가는 거죠. 열을 가하면서 기체를 해주는데 이 기체층이 다 못 빠져나가고 눌러주면 기체층이 이제 그 열을 가하기 때문에 위로 가죠. 위로 가는데 거의 그 끝에 물려 있어요. 이렇게 끝에 물려 있는데 완전히 아변을 이 기체층이 완전히 밖으로 배출을 못하면 결국은 이 껍데기 남아 있어요. 껍데기. 그래서 이 표면이 이렇게 미세하게 남아 있는 이 박리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껍데기가. 어때 이것도 소재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 과정은 보통 연주 과정에서부터 열을 가해가지고 연주 과정에서부터 일단 기체를 최상위층으로 올려가지고 최대한 배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아변까지 가다 보니까 껍데기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예요. 이거는 이제 하드 스팟인데 하드 스팟 보면 동그란 처럼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런 경우 아마 간혹 보실 거예요. 하드 스팟. 어우 상당히 두껍죠. 0.23mm 0.23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1T나 2T 보통 이런 경우 두꺼운 후육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 4T 이상. 근데 이 정도 빠지면 그 부분이 여기만 빠지지는 않죠. 전체적으로 구간 좀 계속 빠집니다. 이 하드 스팟에 보면 이 떨어진 부분하고 전체 모재하고 재질이 좀 달라요. 재질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 성분이 하드 스팟에 좀 더 게재물이 많이 섞여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가 응집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 다른 재질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드 스팟 말 그대로 용광로 마지막 게재물의 잔존물입니다. 슬래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그 원소재 결함이라 볼 수 있죠. 부분 경화입니다. 하드 스팟.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파이프 스캘프를 주간으로 말아도 그리고 4% 샌딩해도 똑같습니다. 다 그대로 잔존합니다. 왜? 파이프 안쪽에도 있거든요. 계속 전체적으로 표면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하드스파 또는 표면 기프성 결함의 합작품입니다. 합작품. 상당히 깊죠.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제품으로 쓸 수가 없죠. 물론 이제 구중안으로 땅속에 박히거나 건설 토목용으로 용접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자동차용이나 그런 쪽은 전혀 쓸 수가 없죠. 표면에 도장을 해도 표가 많이 나겠죠. 예.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이게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네요. 이게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 설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럼 다음에는 좀 인발 쪽도 좀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어차피 저도 이제 인발 쪽 회사도 좀 다녔기 때문에 인발에 관련해서도 좀 올리려 하고 일단 조간 쪽에 분량에 대해서 좀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은 보니까 전 돈 내는 줄 알았더니 다 공짜더라고요. 구독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해주시고 알림 설정하면 제가 올리는 글이 계속 알림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품질 관리를 좀 더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관련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걸 관심이 많으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관련 자료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감사합니다.